지금부터는 새내장을 꽉 틀어 막는 매일매일 지키면 좋을 생활 수칙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는 수도꼭지를 막아라. 첫 번째는 이제 유산균 키워드를 주셨는데요. 네. 유산균이 살아있는 식품을 매일매일 꾸준히 먹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박 교수님. 네, 그 유산균은 락토바실러스라 그래서 장내 유익균 중에서 대표적인 균주입니다. 이 유산균이 풍부한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장내 유익균의 비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장 건강에 도움이 되고요. 또 유익균이 많은 이 어떤 유산균을 영양제보다는 저는 식품으로 먹으라고 권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식품 속에는 유산균뿐이 아니라 우리 장에 도움이 되는 프록토올리고당이나 식이섬유와 같은 좋은 물질들이 풍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유산균이 풍부한 음식을 드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앞에 유산균이 풍부한 식품들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잘 익은 배추김치도 있고요. 네. 또 된장, 청국장, 요구르트, 고추장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옥 교수님. 이런 발효식품 안에는요, 사실 유산균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산균들이 들어와서 유해균들은 억제시켜주고 또 소화 효소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장 건강 회복에 많이 도움이 되는데 무엇보다도 얘네들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네. 이런 유산균들은 식이섬유를 먹고 단세지방산을 만듭니다. 네. 근데 이 단세지방산이라는 게요, 장 건강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물질이에요. 장 상피세포한테 영양을 줘서 에너지 활력 있게 해주고 장의 보호막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그다음에 장 사이사이에는 틈을 메꿔줘서 장 누수에 굉장히 도움이 되며 우리 몸의 염증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식이섬유와 함께 유산균 함유돼 있는 음식들 많이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셨는데 유산균의 단짝 친구가 이 식이섬유인 것 같아요. 좀 더 자세히 짚어볼게요. 식이섬유 풍부한 식품을 매 끼 꼭꼭 챙겨 먹어라. 이 교수님. 네, 식이섬유를 먹으면 위에서 소화가 되지 않고 장까지 쭉 내려가서 장에서 미생물을 증식시키고 장의 활동을 매우 활발하게 해주는데요. 이 과정에서 식이섬유는 특히 유익균의 먹이가 돼서 장내 미생물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식이섬유를 좀 적게 먹게 되면 식이섬유를 먹고 사는 이 유익균들이 줄어들게 되고 따라서 장세포의 활동과 증식이 억제됩니다. 그러면 유해균이 장벽을 잘 갉아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니까 장벽세포는 긴장을 해가지고 면역 세계를 굉장히 민감하게 활성화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염증이 잘 생기게 되는 환경이 되고 이것이 장 누수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또 저희가 다양한 식이섬유 제품들 여기 준비를 해봤습니다. 식이섬유 식품들이요. 자, 여기 보시면 우엉, 버섯, 해조류, 사과, 파인애플 이렇게 많이 준비가 돼 있어요. 몸에 좋다는 것도 많고 먹어야 될 것도 너무 많습니다. 정말 이 식이섬유의 왕이다. 원픽을 꽂아주신다고 우리 박 교수님께서 하나만 딱 골라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뭐 주저없이 그냥 저 해조류. 해조류. 이어 다시마입니다. 이게 해조류는 전체 구성의 30% 이상이 33% 정도가 식이섬유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또 뭐 프록토올리고당이나 폴리페놀이라고 불리어지는 어떤 유익균들이 아주 사랑하는 먹이들이 풍부한 식품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주저함 없이 해조류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옥 교수님. 근데 이제 제가 한 가지만 부가 설명 드렸으면 좋겠어요. 네. 이게 뭐가 좋다 그러면 그것만 드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 우리의 영양 섭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균형입니다. 그래서 식이섭취만 너무 많이 드시면요. 일부 영양소, 예를 들면 칼슘이라든지 철분이라든지 일부 비타민, 미네랄 흡수를 저해를 합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이나 빈혈이 생길 수 있고요. 또 이런 음식들 보면 가스를 많이 만들게 합니다. 그러면 복통이나 구역 증상도 나타날 수가 있고 특히 대장 증후군이 있거나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거나 그런 병이 있는 분들은 질병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아무리 좋은 식이섬유도 과하면 안 된다. 명심해야겠고요. 그다음 키워드는 운동입니다. 걷기, 가벼운 조깅으로 장을 자극하자. 박 교수님. 예, 저는 식후에 꼭 걷거나 가볍게 뛰라고 꼭 말하고 다닙니다. 우리 음식이 들어가서 소화되는 과정에서 연동 운동이 일어나는데 운동은 연동 운동을 도와주고 촉진합니다. 또 소화를 또 담당하는 근육을 강하게 해주고요. 무엇보다 식후에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는 게 좋지 않은데 그 혈당 올라가는 걸 또 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 장 건강과 몸을 위해서 걷거나 뛰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그리고 계속해서 네 번째 비법으로 이어가 볼게요. 네 번째 비법은 칼슘과 비타민 D 나와 있습니다. 칼슘, 비타민 D 결핍이 장 건강에 독이 될 수 있으니까요. 햇빛 잘 쬐시고 유제품 드세요. 나왔습니다. 근데 칼슘하고 비타민 D는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 아닌가요? 이게 장 건강에 칼슘이랑 비타민 D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거죠? 네, 네, 칼슘은 보통 뼈만 생각하시기 쉬운데요. 칼슘은 장 내에서 담즙산 그리고 지방산과 같이 결합을 해서 이들이 대장의 상피세포에 악영향을 주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 또 칼슘의 흡수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비타민 D인데요. 연구 결과에서 보면 비타민 D가 활성화된 그룹에서는 그렇지 않은 균보다 그 장내 미생물이 균형이 잘 잡혀 있다는 연구들이 있어요. 또 비타민 D는 그 면역 세포들을 조절을 해가지고 암세포가 지나가는 관문을 차단을 해서 대장암 발생을 낮춘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영양소도 잘 챙겨야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마음을 잘 챙기는 게 중요하다는데 제가 이 관리가 잘 안 돼요. 스트레스 관리. 아, 다 안 되죠. 너무 힘이 들어. 스트레스는 장 건강의 독.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라. 예, 옥 교수님. 아, 스트레스 정말 만병의 근원입니다. 너무 힘들죠. 그런데 스트레스가 장 건강에도 굉장히 안 좋아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긴장을 하게 되면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소화액을 줄이고 위장 간의 운동성을 저해를 시킵니다. 그러면 장들이 어떻겠어요? 잘 먹고 살기 힘드니까 영양 상태도 안 좋아지죠. 그다음에 혈액이 잘 가지려니까 장 복구 능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 나름대로 스트레스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스트레스를 관리하시는 것이 장 건강을 위해서도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장건강법 짚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10시 55분 지나고 있고요. 궁금증 또 풀어볼게요. 57세 남자입니다. 변이 아주 묽게 물에 풀어져 버리고 예전보다 변이 가늘게 나옵니다. 혹시 뭐 위에나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요? 옥 교수님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 장 건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사실 저는 대장 내시경을 권해드리는데 대장 내시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배변이 변화가 됐다면 뭔가 장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물론 식이조절이나 운동 아까 말씀드린 것도 중요하지만 대장 내시경을 통해서 장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았는지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확한 검사 받아보시고요. 그 다음 질문 이어볼게요. 65세 여성분. 그런데 길에 걸어가면은 민망할 정도로 방귀가 줄줄 너무 심하게 나옵니다. 창피할 정도로 나오니까 어쩌면 좋을까요? 요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박 교수님? 예. 예, 일단 방귀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 장 건강이 나쁘다라는 의학적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뭐 드시는 게 방귀를 잘 만드는 어떤 뭐 식이섬유가 많거나 뭐 이런 음식들을 드셨을 때 방귀가 좀 많이 나오는 걸 수 있고요. 그냥 나오면 빼십시오, 그냥. 스트레스 받지 말고 하시라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뭐 어떻습니까? 예. 남한테 피해만 크게 안 준다면 그냥 하셔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방귀 끼시라고 말씀드릴게요. 옥 교수님이 그런데- 괜히 덧붙이실 네. 말씀 있으시다고요? 아까 우리 네. 식이섬유 말씀드리면서 영양 균형 말씀드리고 네. 과하게 드시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딱 식이섬유를 과하게 드셔서 문제 생긴 분이 지금 연락을 주셨네요. 그럴 수도 있겠다. 식이섬유 섭취 조금 줄이십시오. 네, 식이섬유 줄이고 마음은 편안하게 그게 건강의 지름길인 것 같습니다.